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지 면적은 198.138평이고요. 건물은 43.681평의 토지 건물 1관 매각했네요. 감정가는 1억 7,289만 9,200원의 감정평가를 했고 1차는 2021년 2월 1일 날 이렇게 1차를 정해놓고 새로운 이제 매수자를 찾았는데 이날 최저가를 정해놓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2021년 3월 16일 날 1억 2,100, 29,000원부터 경매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30% 저감이 돼 있죠. 지방 법원마다 이제 재량권이 있어서 그 지방 법원 관할 법원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20% 30%를 지정을 해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서울이나 기타 수원 이런 데는 다 20%씩 저감하지만 이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거의 다 빨리 이걸 매각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 저감 폭을 크게 해서 지방법원장이 이제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감을 한다는 사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사건 번호가 하나인데 여기 빨간 것으로 1번하고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공동담보에다가 1번 지번에서 이제 이거는 물건 번호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가 기관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지금 이 두 개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하고 이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담보로 해서 적정한 자기가 원하는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기관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거 같이 해서 이렇게 공동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이 나갔는데 이제 이 채무자가 그 약속을 안 지켰던 거죠. 채무를 불이행하다 보니까 이제 임의경매 담보고 실행해서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제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이 건물 것이 농지 같아요. 235평인데 여기도 지금 건물은 매각의 제 토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5,990만 6천 원에 했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59%예요. 똑같이 지금 유찰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감정가하고 최저가하고의 좀 차이가 나죠. 그거는 이게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면서 토지가 이용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요. 제시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기 때문에 그만큼 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을 이 감정가 그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토지에 막 손해본 만큼은 제한받은 만큼 저렴하게 저가 조금 더 저감해서 이렇게 일차가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상의 이제 전인데 토지의 평가는 제곱미터당 77,000원, 공시지가는 24,400원을 했는데, 그래도 5,990만 6천원을 갖다가 이제 감정평가 했는데, 현황은 전인데, 여기 제시의 건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제한 시의 단가가 제곱미터당 65,000원입니다. 77,000원이 아니라 65,000원을 평가를 해서 건물이 있으면서 토지가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시초가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두 번 유찰되니까 이게 이제 59%에 해당된다는 거죠. 3,539만 9천원에 지금 1차로 이걸 매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235평이면 충분히 생산거리 되니까 단독주택 충분히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보니까 이 농지상에 참고로 여러분들 아셔야 할 내용은 토지만 나왔을 때는 이게 미등기든 뭐가든 불문하고요. 이게 이제 지상권이 이제 성립될 그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토지를 잡았는데 건물이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서 내가 땅을 갖다가 100% 활용을 못 한다는데 그건 핸디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까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법원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금액만큼 제한받는 가격을 1차로 해서 매각을 처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지상에 순수하게 토지만 있는 거하고 그 지상에 뭔가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건물 보이시는 게
지금 전인데 컨테이너 보이고 차고지도 보이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한 8평짜리인데 이게 농막으로 보면 좋은데 20제곱미터니까 6평까지는 농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다 불법이죠. 가설건축을 신고를 하고서 이게 농막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제시의 건물이에요. 지금 등기되지 않는 건물. 요게 이제 1번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찰하실 때 우리가 뭐 건물 대지, 그러니까 제시의 건물, 등기되지 않는 건물은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서 이거는 철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든 무가든 또 등기되든 간에 따지지 않고 이 저당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먼저 있었다면 또 보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라도 제시의 건물을 하더라도 이 땅에 적법하게 건물이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지상권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설명을 드렸듯이 요게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요거는 전인대 235평인데 전위에 이렇게 미등기 무가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가 이용이 제한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곳이 지금 여기 지금 뭐 2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요게 1층이고 이거는 뭐 다락으로 할 수도 있고 2층 건물이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보시니까 여기 무슨 샌드위치 판례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건물 자체는 드라이비트를 썼고 내구성이 경량철골로 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착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제시의 건물 뭐 창고나 뭐 보일러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관정을 봤대요. 여기는 지금 상수도가 유입이 안 되니까 관정 파서 시골은 다 거의 다 관정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이용하고 있죠. 요게 지금 일반 토지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본 모습이라고 하네요. 모습이라고 하고 요게 지금 이제 본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정면에 보고 있을 2층 가지 않고 다락방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크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거고 해당 요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 지적도 같아요. 1번, 2번 이렇게 지금 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하고요. 요 물건은 요게 지금 전인데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 아까 보셨죠? 차고지 있고 주택이 한 8평 정도 제시의 건물 여기 지금 빨간 것으로 되는 것은 제시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제시의 건물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건 본 건물인데 다 달아냈죠. 여기도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신 계양도인데 여기 1번 2번입니다. 요거는 지상의 토지 건물 일괄 매각했고 여기는 전입니다. 전 235평인데 이게 컨테이너 여기가 좀 주택이 있고 여기가 지금 차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이게 구분돼 있죠. 그래서 1번 이제 사건 번호 하나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개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그만이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축물 대장 한번 보실까요? 해당 물건에 대한 건축물 대장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이렇게 쭉 해서 경량철골 구조 단독주택 여기 건축물 대장 보니까 지상 1층이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2층처럼 보이지만 1층 건물이 그런 다락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다락도 수평 같은 경우는 1.5m까지는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경사지부 같은 1.8m까지는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다락을 잘 활용하는 것도 공간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적법한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장에는 주차장은 그렇고 뭐 우수정화 시설은
FRP의 그 MBM 접촉 복귀 방법으로 정화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호수 정화 시설은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 허가일자는 2017년 6월 13일, 착공일자는 2017년 6월 19일, 사용 승인은 2018년 2월 5일 날 사용 승인이 난 합법 건물, 적법한 건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야, 그리고 뭐 다른 것은 뭐 크게 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여기가 향후에 위성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국도에 포장된 도로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마을 안길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현황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법상의 도로는 아니에요. 지적법상의 도로 표시 안 돼 있고 뭐 전이나 임야로 이렇게 돼 있던 곳인데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도로를 갖다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현황도로 또는 관습상의 도로 또는 사실상의 도로 이렇게 합니다. 다 개인 소유자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동의받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마을 안길로 쓰고 있는데 이 현황도로도 건축법상에는 3m 도로폭이거든요. 그럼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행위가 현황도로도 마을 안길 개발행 허가 운영 시점도 보면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현황도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현황도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과도로입니다. 막힌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하고 연결돼 있죠. 통과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거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상에 건축을 하는데 이게 뭐 도로가 지분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 현황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포장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지자체가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개인이었다 그러면 개인 사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현황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가호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을 안길로 봐서 여러분들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여기도 지금 생산관리지역인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건물에 들어섰고 여기도 전인데 지금 이분이 두 개를 가지고 계시죠. 두 필지를 하나는 건물 하나는 농지. 그래서 공동담보에다가 1번 2번에서 경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로드뷰 사진인데요. 여기 주변에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주변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아주 소박한 마을인데, 이건 벼가, 지금 이제 고개를 숙이니까 이게 한 8월 달이나 9월 달쯤 된 모습 사진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광도 샀는데 앞에 보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또랑이죠. 또랑인데 또랑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게 전인데 농지용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적 지역도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도로도 지금 마을 안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해당 상에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35평이지 않습니까? 전이에요. 그런데 컨테이너, 그 다음 요거는 농막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이것도 한 8평 정도 되니까 농막에는 벗어난 것 같고 요거는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요거 같이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요게 두 개 1번 2번 나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땅만 남았는데 건물이 있음으로써 지금 토지가 이용을 제한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상권에서 설정이 돼서 미등기 무허가라도 토지 이용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률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찰을 하셔가지고 권리 행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물건이 아니다. 일반 물건에 이렇게 토지 건물 다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건물이고 하자가 없는 거고, 이런 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땅을 갖다가 이용을 제한받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법정지상권, 이게 특수물건에 해당되는데 그걸 풀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사가지고 온전한 소유권 행사하려고 할 때 이런 제한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또 많이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만 하시면 저렴하게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1번 물건, 2번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태안군 안면읍은 옛날에는 안면도라고 했죠. 조선시대 때는 이게 섬이었답니다. 섬에서 지금 연육교가 세워져 가지고 유치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면읍, 안면도 이렇게 하는데, 해당의 지금 안면도를 조금 더 이렇게 사진을 축소해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꼬치 해수욕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면도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여름에 피서지로서 유명한 곳이죠. 각광을 받는 곳이. 우리가 여기에 안면도, 도라고 되어 있죠. 조선시대는 이게 섬이었다가 이제 육지로 돼서 지금은 안면도, 안면읍 이렇게 합니다. 자, 또 하나 아실 게, 여기 보시면은 대천항에서 여기가 원산도리입니다. 원산도리인데 다 섬입니다. 그 전에 섬이 77번 국도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부산까지 이게 해안선을 따고 가는 선인데, 대천항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운산도리까지 한 8km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8km 되는데, 여기가 해저터널이 금년 2021년도 12월 달이면 이게 개통이 됩니다. 준공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관광지가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관광 인구가 많이 또 여기에 찾아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게 뭐 충청 이게 남동가요, 보령하고 또 태안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또 경제성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창출되고 많이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 방송 보도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거에서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다녀가실 겁니다. 우리 5천만 인구가. 또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그래요. 여기 해저 터널이 보죠. 왕복 4차선으로 돼서 아주 100년을 쓸 수 있게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안전하게 이게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온산도리인데, 온산도리에서부터 영무관까지가 이제 옛날에는 솔빛대교인데 온산 안면대교로 이름을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온산 안면대교가 이미 개통이 됐죠. 가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도로 막힌 도로 여기까지가 끊어졌죠. 이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77번 국도가 완성이 됐죠. 그렇게 되면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꼬치 해수욕장에 가는데, 그전에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진으로 해서 서산으로 해서 이렇게 태안으로 돌아오면 여기까지 영목항까지 가는데 90분, 약 1시간 반 정도에 소요됐습니다. 이동거리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개통이 되면 요 대천항에서 여기가 10분이면은 여기까지 안면도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꼭 여기에 중간에 자연 휴양림도 있고, 가운데 여기는 이제 그 천수만입니다. 자연 보호구역이고, 이쪽에 해수욕장도 있어서 많은 관광들이 왔을 때 여기에 어떤 미래 가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선호그룹이죠. 대명콘도가 들어설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명콘도가 여기 2250실 정도의 큰 규모로 여기에 들어섭니다. 여기 지금 바다가 이렇게 해저 터널을 해가지고 원산도로 해서 연육교회가 영목항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쪽에 많이 갔습니다. 이쪽에 이제 물건을 좀 입찰을 해서 미래 가치가 있고, 그래서 많이 했다가도 많이 유찰되고 많이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삽시도리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관광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까지도 이제 배가 가게 되니까 제주도에 이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명콘도도 들어오게 되면은 세계적인 우리가 관광지 서해안 시대에 새로운 어떤 지도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지역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그 미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에 무슨 뭐 투자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은퇴하시고 조그마한 이렇게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하게 되면 더없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본 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하고 2번 농지죠. 한꺼번에
다 두 개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권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 법정지상권 요 부분은 잘 처리하신다면 235평에 3,500이면 사실 좀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좀 많이 이쪽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또 미래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